두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 하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그 미국 쪽의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반응하고 관련해서 지금 조금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 반응이 좀 이게 축하를 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죠.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한국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국무장관 마이크 네. 루비오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아주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뭐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복붙한 그런 워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악관의 그 요즘 20대 후반의 그 레빗 대변인 기자들하고 맨날 싸우는 그 젊은 네네네. 여성 대변인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에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서류 뭉치를 막 뒤지더니 없네. 나중에 줄게.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이제 논평을 다시 요청을 하니까 서면으로,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름도 없어요. 뭐 대변인 이런 것도 없이 뭐 그냥 백악관 관계자 이렇게 왔나 봅니다. 네. 그런데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정말 황당무계한 앞뒤가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네, 것 이거 같은데. 저는- 한미 동맹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중국 개입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십수년 그 뭐 백악관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외교 문서나 이런 명의 이럴 때 어떤 뭐 워딩이 나오는지 이제 대충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전 이거 보고 또 무슨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을 찾아봤는데 다른 언론들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 한국일보, 연합뉴스 뭐 다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논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광훈 태극기 부대 수준의 그러니까. 논평을 낸 겁니다. 아니 그쪽에서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정광훈 집회 가면은 영어로 막 통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영어 통역사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었죠. 지난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500명 뭐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더니 아니야 전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네. 그러더니 며칠 뒤에 헤그세스 옆에 이제 보좌관이 뭐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한 얘긴데 고위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게다가 조금 더 지나서는 그 트럼프 옆에 항상 이렇게 사진이 찍혔던 극우 음모론자가 한 명 있어요. 네. 로라 루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라 루머. 네, 혹시 사진 준비되는지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네. 사진입니다. 네. 저건 아마 작년 캠페인 기간의 사진 같은데 이분이 직업이 무엇이냐 음모론자예요. 이분이 우리로 따지면 극우 유튜버 아닙니까? 그거 유튜브 맞죠? 예, 음모론자. 뭐 911 사태도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말 황당한 얘기. 9.11 테러가 자작극이다까지 자작극이다? 얘기했던. 미국의 당시 정부의 자작극이다 뭐 네, 이런 네, 거겠죠? 거의 그런 수준에. 그러니까 보통 음모론도 약간 나름의 그 내적인 논리라는 게 있는데 이 로라 루머의 주장을 듣다 보면은 근데 앞뒤랑 저렇게 쓴 거예요 트위터에? 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고?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루머가 아니잖아요. 그 루머가 아니에요. 네. 한글 스펠링 다른데 LOOMER인데 그러니까요. 소문을 R로 시작해야 네. 되는데 L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한 측에서는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압박하는 보도들을 슬금슬금 흘리고 월스트리트 뭐 보수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중국 쪽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한국 이 선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법을 모조리 어기고 있는 트럼프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벽하게 깨끗한 시스템으로 선거를 응원봉으로 내란까지 물리치고 그리고 완벽하게 선거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선거가 끝났으면 그냥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을 언급하고 있질 않나. 그리고 극우 음모론자라는 사람은 또다시 공산주의를 언급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이 로라 루머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트럼프의 네. 완전히 비선이에요. 네. 그래서 4월 초에 엄청나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갑자기 들고 백악관에 가더니 그때 뭐 벤스 부통령 등등 만나더니 NSC에 있는 몇 명의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마이크 월츠 네네네. 안보 네. 보좌관 가장 네네네. 핵심이죠. 그 사람까지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수지 와일드라는 비서실장과 이 음모론자인 로라 루머가
이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고 해서 잘랐다는 얘기가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난 3일 이 사람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벤스 대통령을 또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와 백악관의 이 얘기가 뭔가 상당히 겹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네. 저는 그 저도 외신에서 봤지만 외신 보도 관련돼서 보니까 정말 황당한 게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콩고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아.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남아공? 콩고에 남아공 대통령인가요? 아. 네, 남아공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그 백인 농부들을 막 학살한다라는 맞아. 식으로 남아공에서 남아공 그랬다고. 대통령을 막 다그치면서 막 그 뭐 사진이었나 맞아. 영상을 맞아요. 가지고 뭐 TV로 막 보여주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소위 쫑크를 주거나 그렇죠. 비판적인 이런 뭐 평가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야 트럼프도 원래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로라 루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이거 설마 그쪽에서 받았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씨가 고성국 TV 보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거의 비슷한 구조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이거 좀 걱정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사진 막 보여주면서 부정선거 이런 얘기할 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공산주의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전 세계 민주주의에 중국이 개입하는 걸 우리는 이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메시지. 이게 우리 선거가 끝났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건 뭐 언론의 분석인데 중국과 거리를 둬라. 이것도 너무 사실 이런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그게 과연 그런 메시지일지 전 잘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광훈 씨나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극우파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미국의 마가 혹은 마가보다 더 익스트림한 그런 극우 세력들과 네.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네. 결국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뭔가 그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 부정선거 네, 네, 네.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쪽 극우에 또 전달합니다. 네. 그런데 그쪽 극우는 또 트럼프랑 연결되잖아요. 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이 자기 선거를 자기 그 승리를 뺏어갔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그 극우끼리 DNA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국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하다 보니까 로라 루머의 이 말까지 완벽하게 싱크로율이 100%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대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사실 처음에 이 태극기 부대 운동을 시작할 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개신교를 기반으로 해서 네. 현장 교회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이 극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식의 사회 운동을 주장한 책이 한 권 있어요.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쪽 진영에서는 그걸 번역을 해서 사실은 그걸 자기의 바이블로 삼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자유마을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운동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미국의 그 지역 운동하고 지역 극우 운동하고 비슷해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인적인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쪽에 있을 수 미국 있죠. 극우파 네. 스피커들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광훈 목사 얘기가 계속 영어 통역사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섬뜩하네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안심할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는 근데 계속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시민사회도 네. 적극적으로 가서, 대응해야 돼. 네. 또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영어로 자료를 만들고 이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반박을 해야 돼요, 제가. 네, 지금 만들어 하원 가야 상원에 있는 의원들, 뭐 한국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과 그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약간 별도 얘기긴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남아공 대통령 네. 그냥 거의 매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 엠부시라고 표현을 해요. 매복해서 남아공 대통령 걸려들었다. 근데 그 전에 걸린 사람은 젤렌스키였지 않습니까? 맞아. 백악관에서.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다음에 이번에 남아공 대통령에서 이제 엠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탄생했잖아요. 몇 달 전에 카니 총리.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기자들이 신임 총리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젤렌스키 사례를 보면 또 그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 매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당신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아주 뭐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상들이 이 젤렌스키와 남아공 사례를 보고 그 엠부시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최악의 사태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잠시 해봤습니다.
아니 박용식 에디터님 네. 이거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박용식 에디터님 같은 한국의 중요한 스피커들이 야. 다 통역사 고용하셔가지고 네, 영어로 아니, 좀 이거 진짜 메시지를. 너무 심각해요 이게. 예. 중요해요. 미국의 싱크탱크 말씀하신 미국의 싱크탱크나 미국의 예. 각종 단체들 하원 의원실, 상원의실 이런 데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근데 진짜 충격적이네요. 예, 저 이거 보고 나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뭐랄까 우리 그래도 그 보통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뭐 인텔리라고 포함할 수 있는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해외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반지성적인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완전 가짜 뉴스에 매몰돼가지고 그런데 젖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쳇말로 현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많이 걱정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